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들어오신 분들 또 인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볼까요? 네. 네. 자, 들어오신 분들 많이 또 인사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중요한 시대에 연금이 또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인지, 수많은 연금 중에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 걸 알려드리는 방송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연금박사 채널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연금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고, 또 금융, 보험, 투자,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다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시간에 연금만 물어보지 마시고, 보험도 물어보셔도 되고, 주식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종목 추천 이런 건 하진 않습니다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또 궁금한 점을 저희 전문가들이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모여서 스타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영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꾸준하게 오셔서 인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몽님 반갑습니다. 양산정원님 반갑습니다. 이승우님 반갑습니다. 네. 밤나무님 반갑습니다. 엘로우님 반갑습니다. 바프리님 반갑습니다. 정선영님, 아유, 기다리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라이브 방송, 감사합니다. 네. 사람다움님,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건강보험은 각각인가요? 합산해서 나누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건강보험은 다 가구 합산이죠. 가구 합산. 그렇기 때문에 가구에서 다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관계없이, 공동명의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부 다 합산, 가구 합산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죠. 네. 과역초아님 반갑습니다. 네. 황보라님 반갑습니다. 가제소님 반갑습니다. 사탕달코님 반갑습니다. 오드리님 반갑습니다. 피터스님 반갑습니다. 출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희님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오셔서, 오늘 1시간 동안 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금개혁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하는 걸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지금 12% 정도로 거의 이제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이것을 차츰 올려서, 소득의 12%까지 보험료를 올린다라고 돼 있네요. 좀 생각보다 적게 올라갑니다, 적게. 원래는 한 15, 18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또 무리하게 올리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 부과할 시점이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점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늦춰지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만큼 부실해진다는 것은, 어쨌든 지급을 안 할 건 아니겠지만, 국민연금에 우리의 노후를 다 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결국 개인 스스로 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노후 준비를 개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사는 숙명입니다. 숙명. 여러분들이 유럽의 선진국처럼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태어나셨다면 노후 준비 안 하고 잘 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개인 스스로 연금박사 방송 보면서 연금에 대한 준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순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손님 반갑습니다. CJR님 반갑습니다. 네. 여름님. 안녕하세요. 큰아이가 초6학년이어서 6년 후면 대학 가는데 목돈 마련해야 하는데 저번에 연금보험 상품 설명 한번 들었는데 가입 안 했거든요. 괜찮을까요? 대학 등록금 마련 쪽으로 하나 넣고 싶어서요. 자, 우리
여름님, 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50년 후에 연금 탈 때를 대비해서 연금을 듣는다. 자, 뭐, 그것도 사실 뭐 너무 이른 개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가입하신다면 제가 연금을 추천해 드리겠지만, 6년 후에 대학 등록금 하실 돈으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상품을 설명을 들으시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신다? 이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등록금 마련은 목돈을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6년 남으셨으니까 6년 동안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은행 가서 적금 드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게 좋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 성향이 좀 있어서, 좀 앞으로 증시가 좋아질 것 같아서 뭐 펀드라든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6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불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6년 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싶으시다. 절대 보험회사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연금보험이건 저축보험이건 뭐 비과세건 과세건 뭐 관계없이 6년 단위의 돈을 마련하는 자금은 보험사 근처도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목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 내가 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적을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엄한 상품을 가입하게 되겠죠. 내가 연금이 목적인데, 뭐, 죽어가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나. 그죠? 네. 사망보험이 목적인데, 무슨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나. 목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최저보증연금 5%, 6%, 7%, 8%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최저보증연금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만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이 연금으로 명확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연금이지만 중간에 내가 인출하거나 해지하거나 뭐 딴 데 쓰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이 연금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 상품 중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다 되는 만능 상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능 이퀄 무능이다. 모든 것이 되는 상품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뭐 투자도 하고 싶고 원금도 보장받고 싶고 이런 상품은 없다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대로 가서 수익을 올리시든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아니면 나는 진짜 위험을 싫으면 금리가 낮더라도 수익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원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원금은 지켜주면서 수익은 높아지는 이런 상품 없습니다. 그렇죠? 노후를 보장되면서 죽을 때도 보장하는 상품 이런 상품 없습니다. 뭐 두 개가 다 되는 상품은 있지만 중요한 건 둘 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방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지나님 선생님 국민연금도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상승되나요? 그렇죠.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국민연금 내가 받는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요. 그 50%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그 50만 원에 대략 한 8%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네. 곽석규님 감사합니다. 연금 밥 먹자 감사합니다. 네. 가자투님 연금 박사님 좀 다른 질문인데요. 거의 30년 가까이 물가 변화가 없고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금리 연동 연금보험이란 게 있나요? 집을 사는 순간 하락의 시작, 감가상각에 적용되는 일본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을까요? 일본의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주택연금 제도가 이게 아마 어디서 들어왔지?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는 아마 주택연금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는 어쨌든 이제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사실 연금의 뭐 기본적인 뭐 후생연금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연금들은 있지만 일본 사람들 생태를 보면 좀 덜 쓰자. 그냥 안 쓰자. 뭐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소비가 주춤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경제도 안 좋아졌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저성장이 앞으로 계속되고 나면 지금이야 뭐 당장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일단 쓰던 거 쓰자. 뭐 쓰면서 생각해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저성장이 계속화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게 서로 이제 악순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의 경우에도 뭐 연금은 있겠지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 아마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 다다님, IRP는 퇴직 후에 넣어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IRP는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이전받는 계좌가 IRP입니다. 그죠?
IRP라는 계좌는 퇴직하는 날 만들어서 내가 평생 모아온 퇴직금을 이전받아서 그때 퇴직 이후에 그걸 관리해서 연금으로 받는 계좌가 IRP죠. 하지만 IRP는 퇴직하는 날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때 만드셔도 상관없지만 국가가 원래는 퇴직하는 날 만드는 거지만 퇴직할 때 하기 전에 재직 중에 만들어서 내가 뭐 젊을 때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꾸준하게 불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동일한 또 혹은 연금저축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IRP를 재직 중에 만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연간 900만 원씩 내가 불입을 하게 되면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IRP는 재직 중에도 만드실 수 있고 퇴직하는 날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자, 민시키커님 반갑습니다. 영원필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질문 17년도 생명사 연금저축 납입 중이고 18년도 은행퇴직연금 IRP 납입 중입니다. 3년 뒤 만 55세 이후에 생명사 연금저축에서 퇴직연금 IRP로 이전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전 시 사업비 등을 다 지불하고 남은 잔액만 이전한다면 더 손해가 아닌지요? 지난주 박사님께서 연금저축 이전은 만 55세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네. 은행 퇴직연금 IRP 고객센터 두 곳에 문의하니 만 55세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소리 많이 날려서 혼란스럽네요. 참 특이합니다. 그죠? 네. 됩니다. 네. 자. 은행 퇴직연금 IRP 납입 중이라고 하셨는데, 3년 뒤 55세 이후에 생명사 연금저축에서 퇴직연금. 자. 일단, 연금저축 IRP를 이전하실 때는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 A에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B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B에다가. 아시겠죠? 내가 보험사에서 증권사를 옮긴다. 그럼 보험사에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증권사에 가서 내가 이전하겠다 그러면 다 해주고요. 그리고 보험사와는 통화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넘어가는 거 맞냐라고 한번 확인 전화만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 필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이전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사 자기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허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물어보실 텐데, 단지 여러분 말씀하실 때 잘 명심하실 게 뭐냐면, 내가 A사에서 B사로 간다라고 했는데 A사에 이전 가능하냐 물어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업무 처리를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B사에 가서 얘를 이전해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필님 이번 주에 물어보실 때는 옮겨갈 회사에다가 물어보십시오. 그죠? 아시겠죠? 네. 자, 큰손님, 5% 연금보험 21개월 넣었고요. IRP는 2026년부터 10월부터 수령합니다. 추가 납입이 유리한지 IRP 추가로 납입하는 게 좋은지요? 네. 일단, IRP와 5% 연금은 기본적으로 약간 성격이 다르죠. 5% 연금에 대해서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지 못하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 받는 것이고,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손님께서 지금 소득이 있으시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IRP에 우선적으로 넣어서 거기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일단 제가 보기엔 유리해 보이고요. 그런데 IRP에 내가 넣어봐야 크게 세액공제 받을 것도 없다. 소득도 많지 않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IRP 넣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했더니 수익이 잘 나지도 않더라. 괜히 그러다가 손실 보는 건 더 위험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연금, 최저보증연금에다가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닙니다. 만약에 5% 연금에 추가적으로 불입하실 거라면 최근에 이제 점점 최저보증연금이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6%, 7%, 8%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납입 기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는 새로 나오는 연금에 더 추가로 업그레이드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더 이상 연금이 안 좋아져서 기존 연금에 그냥 추가 납입하는 것이 제일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존 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더 좋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미자님, 박사님 유튜브 보고 늦게나마 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손해보험을 2011년 10월에 가입해서 2023년 10월 납입 완료 상태입니다. 네, 12년 내셨네요. IRP로 이전하여 연금 개시하는 것이 좋은지, 이전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최저보증률 4% 연금을 25년 1월에 연금 개시 예정입니다. 1년 늦춰서 개시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일단, 우리 연금저축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네요. 그때 12년 납입하셨는데 손해보험이 공시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많은 상태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내가 그러면 IRP로 이전해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좋은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IRP로 이전을 하는 것은 IRP로 해서 이제 지금 연금저축 손해보험은 공시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게 확정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금리가 아주 폭등하지 않는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지금 수익이 불만족이 있으니까 얘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IRP로 옮기셨어요. IRP로 옮기셔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다시 은행 예금을 만다? 그럼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옮겨서 내가 투자용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펀드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쪽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면 옮기셔가지고 투자 수익을 통해서 더 많은 연금을 만드시는 거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옮겨서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어쨌든 10년, 12년 가까이 불입하셨기 때문에 뭐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4, 5천만 원 금액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을 한 번에 IRP를 넘겨오셔가지고 이거 투자를 한 번에 하시기도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김매자님 같은 경우에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금을 55세 넘으셨다면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그냥 그걸 이전하지 말고 연금을 개시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연금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 연금을 받으셔가지고 그 연금을 받으신 연금액을 가지고 그걸 재투자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우량 주식을 사든가, 그걸 우량 펀드를 사든가, 그걸 뭐 최저보증 연금에 넣든가, 어쨌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불만이 있다 그래서 그걸 IRP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더 나은 대안이 확실하다면 옮기셔야 되겠지만 여기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개시할 수 없다면 어쨌든 거기서 그냥 저수익에 만족해야 된다면 하루빨리 옮겨서 뭔가를 해보겠지만 55세가 넘으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옮기지 말고 개시를 해서 개시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옮기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저보증이율 4%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율이 연금 개시 이후에도 보증이 된다면 당연히 연기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최저보증이율 4% 찾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연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니배우님 반갑습니다. 이승우님, 박사님 64세, 국민연금 64세까지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국민연금 예상금액에는 변동이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보시는 예상 수령액은 60세까지, 지금 내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60세 생일 전까지 납입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연금액입니다. 근데 내가 60세에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납입 의무는 끝났죠. 근데 내가 연금 개시 전까지 한 3년, 4년, 길게는 5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계속 보험료를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입을 한다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 수령액이 더 업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더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여금님, 비과세 연금도 나중에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네, 비과세 연금 현재 5%, 6%, 7%, 8%까지 최저보증 연금은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으셨다면 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세법상, 지금 현재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에 이 최저보증연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최저보증연금을 당연히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이 조건 맞춰서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고, 비과세를 초과해서 과세로 가입한다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겠죠. 그러니까 가입하실 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잘 가입하셨는지 반드시 체크해보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찜맘님 반갑습니다. 손감독님 반갑습니다. 엄대선님 반갑습니다. 김화자님, 최저연금 상품은 추가불입 가능하나요? 최저연금 상품도 추가불입 가능합니다. 내신 돈의 200%, 2배까지 추가불입 가능한데,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기본보험료를 내시나 추가불입하시나 연금액은 똑같다는 겁니다. 추가불입한다고 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의 연금들, 과거의 보험들은 기본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추가 납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업비가 적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기본보험료를 내시나 추가 납입을 하시나 연금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추가불입하실 때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한도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했지만 추가불입 잘못해가지고 비과세 한도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 체크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찌맘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연금의 내비게이션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연금의 내비게이션,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연금에 가야 될 길을 알려드리는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있죠.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리치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명감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연금의 중요성,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박사는 이렇게 방송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질문 자체가 다 숫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상품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답변해 드리다 보니까 연금 박사는 그냥 상품의 전문가구나, 뭐 숫자를 잘 아는구나, 뭐 이런 세금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저의 그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기본. 상품을 아는 것, 제도를 아는 것, 숫자를 아는 것, 뭐 세금을 아는 것 이런 건 연금 전문가의 기본이죠.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가치, 그 철학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제 영상도 쭉 찾아보시면 숫자에 대한 상품에 대한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초반에는 대부분 다 무슨 얘기부터 했냐면 왜 연금이 중요한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연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금을 접근할 때 뭐 과세, 비과세, 그다음에 수익률 이런 걸로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우선적으로 연금이 내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 내가 노후에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 왜 평생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수익률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실 연금보다 뭐 월세가 좋고 연금보다 배당이 좋고 뭐 ETF 투자하고 뭐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 방 터트리면 되고 이런 수많은 대안들이 보이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한들 그것이 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연금 준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지나님, 종신보험, 저축보험, 연금 등 많이 타게 되면 국민 건강보험료 상승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상품에 가입하셨으면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상승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상품에 가입하셨으면, 이런 걸 많이 가입하신다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뭐 어차피 돌아가셔서 받아도 그렇고요. 중간에 해지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조건 갖추게 되면 건강보험료 영향 없습니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조건 갖추게 되면 건강보험료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처럼 연금 계좌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하시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현행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가 바뀌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종신보험이라든가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법이 바뀌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면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아도 그냥 정책만 바뀐다 그러면 바로 전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그렇죠? 네.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과될 가능성이 사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약간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드렸죠.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다움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고 배우자는 직장 가입자이고 제가 임의 가입자인 경우 재산 기준은 제 지분만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죠? 배우자는 직장 가입자이고 제가 임의 가입자인 경우에 재산 기준? 이게 뭐죠? 건강보험료 판단할 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재산 기준은 재산 기준은 내 것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판단할 때 내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때 재산은 내가 안 되면 나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소득은 내가 안 되면 배우자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은 내가 안 되면 나만 안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은 내가 안 되면 배우자까지 안 됩니다. 자, CJR님, 퇴직연금 DC, IRP, TDF가 좋을까요? 기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안전하게 5, 6% 채권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50대 중반입니다.
채권 5, 6% 수익이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채권 사셔야죠. 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채권 수익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 채권을 사시는 것이 더 좋겠죠. 아시겠죠? 하지만 5, 6% 채권이 나왔다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이게 5, 6% 채권. 어떻게 채권이 5, 6% 수익이 나오지? 자, 이 채권을 잘 보시면 실제로 금리는 되게 낮습니다. 그 이표채라고 하죠. 그 실제 채권의 실제 금리는 되게 낮고요. 옛날 채권, 과거에 저금리 시절에 발행된 채권을 지금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금리가 낮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은 채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자가 높은 채권이 좋지. 그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자가 낮은 채권들의 가격이 똥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0원짜리 채권을 지금 7,000원, 8,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채권을 팔 때,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면 더 수익이 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파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이 채권, 지금 사시는 채권의 수익률은 더 악화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채권이 안정적인 상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금리가 변동이 심할 때는 채권도 원금 손실이 되게 큽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1%, 2%대 채권 사신 분들 지금 원금 거의 40%, 30% 까졌습니다. 그죠? 네. 자, 물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시게 되면 뭐 큰 원금 손실은 안 나겠지만 그 만기 뭐 15년, 20년이기 때문에 15년, 20년 1%, 2%에 만족하시면서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죠?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채권을 사신다는 거 좋겠지만 만약에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TDF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이시라면 지금 운영할 시간이 뭐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보다 채권과 TDF를 각각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기관? 뭐는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아니면 해외 주식을 하시거나 해외 ETF를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또 그거 알 수 없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관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주식을 좀 비중 높이시고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중을 낮추시는 게 좋겠죠.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자, 날짜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즉시연금이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억을 예치하고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는지요? 네. 즉시연금. 오늘 가입해서 내일부터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죠. 즉시연금은 내가 오늘 가입해서, 10년 확정받겠다. 20년 확정받겠다. 이렇게 확정으로 받으신다면 무조건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무조건 종신형으로 받겠다.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입기간, 거치기간 상관없이 오늘 가입해서 내일부터 연금으로 받으신다 하더라도 금액 상관없이 1억이냐 10억이냐 100억이냐 1000억이냐 1조를 하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재산이 한 10억 있다. 근데 10억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뭐 금융소득세도 내야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종합과세 되지, 건강보험료도 나오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10억을 보험사의 종신연금에 가입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종신연금으로 평생 받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금, 건강보험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 10억이 내가 전 재산이라면 여러분은 그게 종신연금으로 옮기시는 순간 여러분은 세금을 한 푼도 내실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그러면 그 상품 다 하지 왜 안 하겠냐? 중요한 건 종신연금으로 바꾸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일찍 죽으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그 보증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보증기간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낸 원금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기간 10년, 20년 내에 짧게 받고 돌아가신다면 원금도 못 받고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수하신다면 원금 이상을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종신형 연금에 무제한 비과세, 무제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이 상품 자체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맡기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내가 일찍 죽는다면 사회에 주고 갈게 대신에 오래 살면 내가 평생 받게 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신다면 국가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담보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건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확정으로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건 저축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실 때 내가 일찍 죽으면 금액을 다 포기하더라도 평생 내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고 싶다라는 확신이면 과감하게 종신연금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금액이 좀 적습니다. 크게 도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건보료와는 영원히 안녕. 그래서 안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세금, 건보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 많이 드립니다. 얘기해드려요. 지금 100억 있으신데 100억을 그냥 종신연금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다음 달부터 한 달에 4천만 원씩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죠? 대신에 100억은 사라지는 겁니다. 가입하세요. 건강보험료 한 푼도 없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면 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가십니다. 왜? 100억이 아깝잖아. 100억이.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내라 그럴 땐 내기 싫다 그러다가 정작 안 내고 더 좋은 방안 말씀드리면 또 그다음부터는 원금 생각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건 없다. 다 일단이 있으시니까 확실하게 결정하셔라. 자, 과역초아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노령연금 수령 개시를 만약 1년을 연기한다면 1년 연기에 따른 월 수령액이 7.2% 증액될 텐데요. 만일에 물가 인상에 따른 내년 노령연금 인상률이 2%라면 결과적으로 내년 노령연금은 월 수령액이 9.2% 인상인가요? 아니면 9.344 상승인가요? 네. 과역초아님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9.344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7.2% 인상되는 것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반영되는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2%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7.2 더하기 2가 아니고 내가 올라간 금액에다가 2%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가 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을 받게 되면 107.2가 되는데 107.2에다가 2를 더한 109.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7.2 곱하기 102%를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93 뭐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연기연금을 하든 조기수령을 하든 연금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물가 상승을 하는 만큼 내가 미래 받을 연금, 내가 현재 받는 연금도 같이 다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 황보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8년 정도 넣다가 사학연금 넣는 직장으로 왔는데 8년 넣은 게 아까워서 추납으로 10년 채워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받아오죠 갑니다. 그런데 각각 받는 것과 공적연금을 연계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10년 채워서 받으십시오. 자,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 8년 넣다가 오셨잖아요. 국민연금 해지하지 않으셨죠. 그냥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음에 지금 사학연금 넣는 직장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학연금 넣는 직장에서 사학연금 마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납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사학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지금 추납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근데 사학연금을 나중에 사학을 퇴직하고 나면 그때 국민연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납하셔가지고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연금, 공적연금 연계했을 때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만약에 가성비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굳이 많이 내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8년치만 연금으로 받으실 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받으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학을 나중에 마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그때 국민연금을 재납입을 하시면서 추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셨다면 만약에 해지하셨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해지하셨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학연금이 끝난 다음에 국민연금을 살리려면 60세 이전에 사학을 퇴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입 중에 있는 걸 놔두고 오신 거니까 지금 납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가입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학을 퇴직하신 이후에 국민연금을 다시 새로 납입을 하셔가지고 65세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역초아님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연 개시를 5년 연기한다면 그에 따른 월수령액은 36% 인상인가요? 아니면 41.57? 네. 자, 노령연금 개시는 7.2%, 1년에 7.2%씩 올라가는데 요거는 1년에 7.2, 거기다 뭐 올라간 금액에 7.2를 더해서 또 올라간 금액 7.2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7.2에 무슨 5승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국민연금단이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7.2%씩 더하기 5번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 인상이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곱하기, 거기다가 곱하기 올려주겠지만, 노령연금에 1년에 5년씩, 1년에 연기할 때마다 7.2%씩 올라가는 것은 그냥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네. 곱하기로 선정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토시 S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는 개인 사업하시다가 한 푼도 빚이 없이 현금을 모으고 평생 현역이다 하시면서 천연시설 공무원으로 10년 근무하시다가 연금을 받고 생활하시던 친정어머니에게 연금을 가지고 사냐라고 괴롭히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는 69세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는 90세이신데 연금을 받으면 요양원에 계세요. 평생 현역, 연금 다 중요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죠? 제가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거, 노후 준비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잘 된 것이다. 아시겠죠?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연금 강의할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연금도 중요하지만 평생 할 일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노후 준비를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후 준비를 일 그만두고 퇴직하고 일 없이 연금 없이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노후에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동안 쌓아온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준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다. 아시겠죠? 지금도 일하기 싫은데 나중에 뭐 똑같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냐? 라는 얘기는 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잘못 정해져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그 일이 하기 싫은 이유, 빨리 그만두고 싶은 이유, 빨리 퇴직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집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의 집 일. 최대감댁 노비로 살면서, 이대감댁 노비로 살면서 그 대감님 집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원래 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나의 재능은 딴 데 있는데 그 재능 다 싸그리 무시한 채 대감님이 시키는 일만 평생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만두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겠지만 사실상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생 할 일과 평생 연금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님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해지환급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맞지요? 네, 꼭 하단에 보면 사업비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지환급금 받을 수 있는데 그 해지환급금 어떤 상품이냐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꼭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지환급금도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그러니까 일반 금리 연동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당연히 변동되고 변액 상품은 더 크게 변동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예정이율 반영해가지고 확정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그 해지환급금 표대로 주겠죠. 그래서 해지환급금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상품에 따라 다 다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상품이든 밑에는 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하는 상품이 있고 보증하지 않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앵란님, 박사님, 67년생으로 20년 공무원 재직. 내년은 퇴직 예정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은 29년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여 20년 전에 일시금 받았던 국민연금 반납하면, 네. 31년도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기연금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수령도 28년이 아닌 31년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요? 네네. 지금 연계연금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연계연금을 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연금을 반납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살리신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 연계를 하시게 되면 이게 늦춰지게 되겠지만 각각 따로 받으시게 되면 문제가 없을걸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연계연금 하지 마시고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각 1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연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국민연금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연기연금이 아니라 각각 받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각각 하시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받으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영원님 반갑습니다. 김명민님 반갑습니다. 진정원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영원필님 옮겨갈 곳 B에 문의하였습니다. 네, B에 문의하셨군요. 네, 아 그래요. 근데 B에 문의했는데 거기서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우리 영원필님 저한테 문자라든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님, 주택연금 받다가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면 어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주택연금 받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시게 되면 주택연금 다 나오면서 요양원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워놓은 그 집 보증금 없이 월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거든요. 주택연금에 보시면 주택연금은 반드시 실거주 하셔야지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요양원 가시는 거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주택금융공사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은 아니면 예,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녀의 부양을 받기 위해서 자녀의 집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예외 사유가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반갑습니다. 오선웅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후원료를 또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단태님 오셨네요, 박사님. 국민연금 개혁안을 올 5월까지 선정인가요? 내년 5월까지인가요?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21대 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올해 5월인가 6월인가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올해 5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후다닥 또 해치울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좋은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또 거기서 약간 그냥 조금 더 변경하는 것에 그냥 그럴 것 같고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온빵우지님 55세 퇴직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없고 일시불로 1억 5천만 원을 지금 개인연금 준비한다고 한다면 몇 세에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65세 국민연금 100만 원 수령 예정입니다. 자, 55세 퇴직하셨고 퇴직연금은 없고 일시불로 1억 5천만 원 지금 개인연금 준비한다면 자, 1억 5천만 원 가지고 개인연금을 일시불로 가입하시고 나서 약 10년 후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대략 연금액은 뭐 가입하는 또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그런데 남자신가 보죠.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또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1억당 65세 받으시게 되면 한 50만 원 안팎 나오니까 1억 5천이면 한 75에서 좀 많이 나오면 80만 원 정도 연금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연금형 기준입니다. 물론 내가 그걸 확정 기간으로 나눠받겠다 그러면 조금 더 안 좋은 연금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연금은 연금 계산하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지금 쌓여진 갖고 있는 금액을 불려서 그 불린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 받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금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내가 종신형으로 받겠다. 평생. 그러면 1억당 4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1억 5천이니까 그럼 60만 원이냐? 그렇지 않죠. 1억 5천을 10년 동안 불리잖아요. 그래서 65세 되는 시점에 얼마까지 불렸냐에 따라서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죠. 대략 65세 시점에 맡기는 금액, 적립된 금액의 1억당 월 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단태님, 국민연금 개혁안 보니까 65세까지 납부하던데요. 그땐 조기수령 자체가 없어지나요? 네. 지금 개혁안에는 65세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년 연장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65세까지 의무 납부라면 조기수령이 쉽지 않아지겠죠. 그죠,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나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연금 납입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아직 이번 안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동현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1안 2안에서 알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요? 국민연금 1안은 지금 현재,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린다. 2안은 보험료를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냥 지금 현행대로 40%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래가지고 연금이 기금이 고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한다 2한다 기금 고갈 시점을 많아야 뭐 10년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열심히 고민하긴 했지만 또 거기서 거기 안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연금 개혁했다고 뭐 할 텐데 사실상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니까 근본적인 개혁은 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동탄거북이님, 퇴직금 수령을 2000년 이전에 만든 개인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는 없나요? 아, 네. 퇴직금 수령하시는 거 2000년 이전에 만든 개인연금저축계좌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IRP로 받는 것이고, 2000년 이전에 만든 계좌? 그거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왜냐면, 받으신다고 하셔도, 그게 연금 소득이 아니라 또 이건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세법상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자, 남이0916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현재 공무원 28년 기여금 납부 중이며 5년 후 34년 만기 후 명퇴 예정입니다. 94년도에 일반 직장 다니면서 4개월 국민연금 가입하여 57세 명퇴 후 국민연금 추가납 119개월 취하려고 했는데 99년 이후만 추가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시납은 안 되고 58세부터 10년 월납 9만 원씩 불입 예정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10년 납하면 68세부터 대략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뭐 94년도에 거의 가입하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57세에 명퇴하셨으니까 국민연금 가입하셔가지고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십시오. 어차피 그러면 공무원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9만 원씩 10년 내고 68세부터 20만 원씩 평생 받는다면 그 정도 나옵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저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는 돈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진님 반갑습니다. 자, 김하자님, 최저보증연금 추가불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불입이 좋은 건지 하나 더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기존 연금에 추가불입하시는 게 좋긴 한데 새로 나온 연금이 더 좋다면 새로 나온 연금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기존 연금에 추가불입하시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것이고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또 새로 정해진 기간 금액을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시면 새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바람소리님, 박사님 퇴직금은 정해 소득세율이 근무연수에 따라 줄어들던데 조기 퇴직 시 회사에서 주는 보상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합쳐서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자, 퇴직하실 때 내가 받는 퇴직금과 뭐 퇴직 유로금도 있고요. 조기 퇴직하면서 받는 명퇴금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퇴직금입니다. 아시겠죠? 그 퇴직금을 합산해서 그거를 근무연수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인 근무연수가 30년 했는데 내가 퇴직금 1억 받아 나와요. 그럼 1억과 30년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1억 받아 나오면서 회사에서 명퇴금을 줘가지고 명퇴금을 한 3억 줬어요. 그러면 4억에 대한 퇴직금이 4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속연수 30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합쳐서 세율이 적용된다. 아시겠죠? 보상금, 이런 것, 뭐, 명퇴금, 전부 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아시겠죠? 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세율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 리은케이님 반갑습니다. 휴식이님, 50대 국민연금 맞벌이로 180에서 200 정도 하고, 주택 4억이면 기초연금 탈락 확정인가요? 비과세연금으로 준비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기초연금, 일단, 국민연금이 한 200 정도 나오시고, 주택이 4억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주택 4억 정도면은 사실상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억밖에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주거 필요 비용 공제 빼고 나면 실제로 1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국민연금 합쳐서 200 나오신다면, 부부 기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고 감액 받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비과세연금으로 준비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비과세연금 받는다 그래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비과세연금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는 통장에 찍히는 모든 금액을 보기 때문에 과세연금이든 비과세연금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전부 다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판정 시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비과세연금을 가입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비과세연금 가입하시는 거고 건강보험료 안 내기 위해서 비과세연금 가입하시는 거지만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비과세연금 가입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 이승우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구독자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488명 들어오셨는데 뭐 시간으로는 뭐 500분 이상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연금에 관심 많으시니까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 동시 접속자 1000명 되도록 해봅시다. 1000명. 옛날에 제가 삼성전자 주식 이런 얘기할 때는 1000명 넘었거든요. 그죠? 그때는. 근데 주식 얘기할 때는 또 사람들이 관심 많다가 연금 얘기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사행성에서 관심이 많아. 사행성 얘기해서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하면 막 뭐 1000명, 2000명 들어오겠지. 그죠? 네.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해진 사람 없다. 자, 하늘보자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봤더니 월 270만 원으로 기초연금 대상이라 했어요. 근데 1억 정도를 즉시연금으로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까? 네, 됩니다. 자, 1억 정도가 있으시다면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는다면 1억은 곱하기 4%니까 400만 원, 월로 따지면 30만 원. 1억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3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타시는데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1억을
즉시 연금에 가입해서 다음 달부터 100만 원 받으신다면 국가는 이 사람이 그걸 몇 년 받건 어떤 연금 형태와 관계없이 그냥 통장에 100만 원 찍히니까 270 더하기 100 하니까 370 되는 겁니다. 너는 기초연금 탈락이야. 이렇게 돼서 그 연금이 끝날 때까지는 탈락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억을 즉시연금으로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받으시기 원한다면 월 100씩 받으시면 안 되고 월 뭐 40만 원씩이나 30만 원씩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받는 기간을 길게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하은이 사랑님 55세 개인연금으로 20년 동안 1,500만 원씩 받으려면 얼마를 연금 계좌에 넣어놔야 하나요? 자, 55세 때 개인연금으로 20년 동안 1,500만 원 받으시려면 1년에 1,500이니까 10년이면 1억 5천, 20년이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3억. 근데 뭐 55세에 3억이 있으면 그냥 20년 나눠 받으면 1,500씩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55세 이후에도 수익을 낼 거니까 그러면 20년간 받으신다면 대략 한 2억에서 2억 2천? 뭐 2억 3천? 뭐 그 정도를 55세 때 통장에 마련해 두신다면 뺐으면서 나머지를 불리고 또 뺐으면서 나머지 불리고 이렇게 한다면 20년간은 뺐을 수 있겠죠. 일정한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서 대략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를 모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정확한 계산은 계산기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계산기 두들겨서 나온다고 해서 그 금액 그대로 또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금액을 딱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대략 한 2억에서 2억 5천을 모으신다 생각하시고 55세 때까지 준비하시면 1,500씩 20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떡하지? 20년 동안 1,500씩 받으셨는데 20년 후에도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종신형 연금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나따님, 기초연금은 현금 얼마가 있어야 받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현금 얼마가 많이 있으면 못 받고요. 네. 부동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초연금, 그리고 부부가구다. 그러면 현금, 10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10억이면 400, 360, 그쵸, 대략.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현금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딴 데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 김평광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홍님, 단기납 종신보험 10년째 해약할 건데 2년째 죽으면 사망보험 주나요? 아니면 넣은 돈만 주고 땡인가요? 라고 하는데, 네, 10년째 해약할 건데 2년째 죽으면, 네,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줍니다. 사망보험금. 그렇죠? 이게 종신보험이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어쨌든 낸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포뇨님 말이 너무 빨라요 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질문이 뭐 거의 50개, 60개예요. 그러니까는 1분에 하나씩 답변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포뇨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빨라서 너무 못 들으시겠다 하신 분들은 재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 여기 버튼에 재생 속도를 늦추는 버튼이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뭐 0.5로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입니다. 연금은 종신형 연금 이렇게 천천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생 속도 늦추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천천히 해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해드리면 결국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방 들으시면서 재생 속도 늦추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이 훨씬 더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보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또 특히 이 시간 9시 10시 아닙니까? 지금 10시 주무실 시간이야. 주무실 시간. 제가 여기서 말을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10시가 되면 잠이 와요.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근도 못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거의 3년째 매주 월요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후원금은 묻줄망정, 좋아요는 눌러주십시오. 네. 학사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후 퇴직연금으로 재가입 가능할까요? 네,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후에 60일 이내에 다시 가입 가능합니다. 다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는 이미 60일이 지났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내가 다시 넣을 수는 있겠죠. 그냥 뭐 내 개인 돈으로 그냥 그쵸. 그게 퇴직금이든 뭐든 관계없이. 근데 넣어봐야 뭐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 못 받을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뭐 퇴직연금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넣은 금액을 내가 퇴직금 받은 금액을 다시 넣으려면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자, 음악님, 입시 20년에는 최종 미래 예상 금액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128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종 예상 금액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참고로 저는 35년 해봤습니다. 20년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납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이란 지금 현재 이번 달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그걸 60세까지 꾸준하게 낸다는 가정하에서 연금액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금액이 올라가면 예상연금액도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내는 연금액이 낮춰지면 예상연금액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과 지금의 연금액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죠? 소득 대체율로 크게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이죠. 자, 신님. 42세 여자이고 배우자와 10살 차이 나는데 배우자는 직장에서 국민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임의 가입으로 최소로 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의 가입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 10년 정도 차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10년 정도 차이 나시면 우리 신님은 42세 여자이신데 국민연금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하지 마세요. 뭐 임의 가입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뭐 한 10년 채우시는 거 그런 거는 뭐 제가 보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큰 의미는 없다. 왜냐면 42세 여성이고 남자는 52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남자분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남편이 65세일 때 나는 55세예요. 자, 내가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65세가 되면 남편은 75세입니다. 근데 내가 낸 원금을 다 회복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65세에 계셔서 75세까지 연금을 받아야 간신히 원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남편은 85세예요. 그럼 남편이 최소 85세 이상은 살아주셔야 내 국민연금의 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 100세를 사신다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순간 내 연금은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배우자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고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제2봄초녀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으로 300 이상 나오게 하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후의 노령연금은 못 받습니까? 네, 3층 연금으로 300 이상 나오실 거면 노령연금 안 받으셔도 되죠. 노령연금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받도록 놔두세요. 매일 노령연금까지 그것도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300 받으시고, 그러면 개인연금까지 해서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산이 최소한 뭐 10억, 20억은 될 텐데, 그죠? 네. 어쨌든. 노령연금은 없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00만 원 되시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딱 그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의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도 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한솔님, 유니버셜 변액 종신보험인데 초납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종신보험은 대부분 다 초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물어보시면 가능할 건데, 뭐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 중에 가능한 것도 있고, 납입 기간이 종료되면 뭐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 상품에 초납입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거 왜 하고 계시죠? 종신보험이니까 낸 돈만 내시고 나중에 죽을 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굳이 뭐 초납입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 확정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 장재호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세입니다. 푸시연금으로 2억을 일시납해서 지금까지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월 50만 원 정도, 합계 5천 정도 받았는데 이걸 해지하고 원금 2억을 받을 때 세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세금이 없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해지를 고민 중입니다. 자, 즉시연금 가입하셨고 이거 가입하신 날짜가 언제세요? 날짜가 제가 보기에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2억이 되었을 때, 뭐, 2013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그때는 무제한이었으니까, 비과세로 가입하셨을 겁니다. 비과세로. 비과세로 가입하시는 조건 딱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10년 유지, 10년 유지. 그러니까 10년을 유지해서 지금 이 정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유지하셨으면 이제 해지하셔도 지금 원금 다 찾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 받아가신 거에 대해서 세금이 한 푼도 없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10년이 안 되는 뭐 9년 차에 해지한다. 지금까지 9년간 받은 모든 그 이자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세금은 없을 겁니다. 10년만 채우셨다면. 자, 김선웅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편은 64년생, 저는 65년생입니다. 남편은 27년도에 국민연금 준다고 하는데 저는 29년도에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왜 연금 탈 때는 제가 28년이 아니고 29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자, 국민연금이 지금 연금 개시가 원래는 60세였는데 이걸 65세로 늦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면서 어떻게 가고 있냐?
4년에 한 살씩 늦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년생, 62년생, 63년생, 64년생은 63세에 받도록 돼 있고요. 65년생, 66년생, 67년, 68년생은 64세에 받도록 돼 있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1년생, 65년생, 69년생 이러신 분들이 그 1년 어떻게 보면 생일이 1월 2일이시라면 하루 차이로 연금을 1년 늦게 받게 되는 뭐 제도가 그런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춰가기 위해서 국가가 구역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지금 이제 우리 김선홍님께서 65년생 여성분께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계신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로니카님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30년 근속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 총 5억 받고 나오셨습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고스란히 IRP 계좌에 넣어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돌리고 있고 2년 후 55세 되면서부터 일부 연금 개시를 해서 11년 차에 나머지 금액은 그때 상황 봐서 인출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외에 개인연금, 증권사 연금저축 있고 그 다음에 55세부터 65세까지 국민연금 개시 전에 모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최저보증연금에 넣어서 돌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자, 베로니카님 지금 퇴직금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있으신데 연금저축이 있으시다면 55세가 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IRP나 연금저축에서 대부분 다 그냥 투자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만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걸 연금을 개시하셔가지고 그걸 인출해서 최저보증연금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기존에 어쨌든 연금 개시 나이가 되셔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필요하다면 써야 되겠지만 지금 돈이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최저보증 연금 넣어서 나중에 65세, 70세 이후에 더 많은 연금 받도록 하는 플랜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을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주희님, 67세인데 6%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요? 가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0세, 80세도 가입 가능한데 중요한 건 납입 기간이 최소 5년, 7년, 10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치 기간이 기본 5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7세에 가입하시면 77세부터 연금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너무 늦게 받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일시불로 가입해서 다음 달부터 받는 연금 이런 거는 즉시 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유니콘님, IRP에 신랑 퇴직금 2억 있는데 지금 70년생이에요. 어찌 받아야 현명할까요? 퇴직금 2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70년생이세요. 그러면 지금 54세시네요. 그죠? 네. 자, 퇴직하셨으니까, 내년이 되면 55세가 되십니다. 55세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베로니카님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연금으로 개시해서 필요하면 쓰십시오. 한데 내가 필요 없다면 그거를 다른 투자 대상 혹은 최저보증 연금 이런 여러 가지 대안으로 옮겨서 재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은철님 61세입니다. 추후 납부 30개월 가능하고요. 납부 가능 금액이 680만 원인데 늘어난 연금은 겨우 6만 원 가량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신현철님 680만 원 내서 6만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한 달에 6만 원이면 1년이면 72만 원이고요. 그죠? 네. 10년 받으시면 720만 원 받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낸 원금이 680만 원인데 한 9년 정도만 받으시면 원금 다 받으세요. 이게 왜 겨웁니까, 이게. 그죠? 680만 원 내가지고 6만 원씩 평생 받는 연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금액이 6만 원 늘어난다고 겨우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국 내가 낸 돈을 생각하면은 이것을 10년만 받으면 원금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61세시니까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63세부터 받으시겠네요. 그러면 73세까지 받으면 원금 받는 것이고 83세까지 받으면 2배 받는 것이고 93세까지 받으시면 3배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연금 없습니다. 이건 이게 추납하시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래 사십시오. 아시겠죠? 네,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단태님, 박사님 주장하신 신국민연금은 이번에 아예 물 건너간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연금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그렇게 이 KDI 신국민연금 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결국 나중에 일이 가지 않을까. 몇 년 후라도.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있는 제도, 지금 개혁안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거든요. 그냥, 결국은 또 넘기기 위해서 그냥 풍선 돌리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네. 자, 용프리즈님, 배우자가 6개월 실업급여 받아요. 올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네, 뭐, 실업급여 받으시고 소득이 없으시면 바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겠죠? 네. 그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건강보험공단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평광님, ISA 매달 모아가는 종목 추천 가능한가요? 네. ISA 매달 모아가는 종목을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주식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식. 제가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삼성전자, 아니면 은행주, 아시겠죠? 은행주.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뭐, 더 많죠. 뭐, 엔비디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다 올라간 다음에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려면 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안정적인 차원에서 우량주를 하시거나, 은행주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굳이 주식을 하신다면. 자, 정정수님,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없어져서 미납된 연금이 10개월분 있다고 우편물 날아왔는데, 납입해야 할까요? 이 직장에서 사장님이 안 내시고 튀었네요. 그쵸? 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장님한테 도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튀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긴 내셔야 됩니다. 본인이 회사가 안 내준 거니까. 자, 라일락님, 국민연금 이미가입자 14년 정도의 주부입니다. 월 9만원. 지금 중단하고 다른 투자했다가 나중에 일시 추가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월 9만원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9만원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내세요. 내가 뭐 큰 금액도 아니신 것 같고, 그죠? 나중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괜히 무리하게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월 9만원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하시고요. 월 9만원 다른 거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죠? 월 9만원 엔비디아를 산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민연금 꾸준하게 잊어버리고 하십시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겠지만 결국 국민연금의 가장 큰 핵심은 강제저축입니다. 강제저축. 내가 하기 싫든 좋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낸다는 것. 그것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는 것. 강제저축의 중요성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일랑 하셨고요. 네, 참고로 50대 초반이신데요. 어쨌든. 네, 정정수님 50%는 직장에 내주는데 그게 미납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사장님 먹고 튄 겁니다.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네. 자, 하은이님 감사합니다. 단태님 감기가 있으신 거 아니고 감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브릴라 조님 매주 감사히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돈방님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받으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한 부부가 무슨 상관이지? 네. 국민연금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발생합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냥 이혼하면 분할연금이 되죠. 분할을 했으면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받던 연금은 내가 죽으면 유족한테 가는데 그 유족이 결국은 돌아가신 시점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배우자는 끝났고 지금 재혼해서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갑니다. 아시겠죠? 네. 한단트님 스피커 상태가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스피커가 좀 뭔가? 네. 조금 이렇게 멀리 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막걸리 가져와님. 현재 46세 외벌이 공무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와이프는 국민연금 이미 가입 중이고 삼성전자 포함 주식배당금 월 100만원, 연금저축펀드 월 연 290만원 납입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65세 연금 500 정도 추기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잘 준비되어 있으시고 주식배당금도 가지고 계시고 연금저축펀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개인연금 중에서 5%, 6%, 7%, 8% 최저보증연금도 비과세가 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안단태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야완이 감사합니다. 김평광님 ISA 타이거 미국 S&P 매달 모아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추천드리지만 꼭 장기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다 말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가망이님 국민연금 수령 시점 기준 최근 3년간 급여의 평균의 4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년간 급여 평균의 40%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서 최근 3년간 평균 급여는 대부분 급여가 낮을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이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이건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전체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전체. 최근 3년간 평균 급여를 보는 것은 A값입니다. A값.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 보는 겁니다. 그렇죠?
A값과 B값을 적용해서 국민연금 내가 받을 연금을 산출하는데 내 B값은 내가 평생 가입 기간 동안 낸 걸 다 평균으로 보는 것이고요. 최근 3년간만 보는 것은 A값입니다. A값.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보는 것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가 되고 급여가 오르는 것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 사랑님, 연금 박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종신보험 7년 단기납 비과세인데 7개월 넣었어요. 10년째 이자가 고작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후회합니다. 해약하려니 180만 원 손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기납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7개월째 부으셨으면 10년째 이자가 고작 500만 원입니까? 얼마를 내시냐에 따릅니다. 네, 내가 500만 원 냈는데 이자가 500이면 따블이고요.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이자가 500이면 5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도 최소한 원금의 12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면 뭐 큰 손해 보시는 게 아닌데, 이거 뭐, 고작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해약하시면 다 날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꾸준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단태님, 제발 95세 이상은 국민연금 중단하고 남은 여생 설계에 안락사 허용하여 본인의 희망대로 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95세 이상이신 분들을, 어쨌든 본인의 인생이니까 뭐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거나 뭐 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동안 쌓은 재산을 사회에게 돌려주고 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문화가 된다면 되게 좋겠죠. 초심님 방송 듣고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퇴금과 일반 퇴직금 모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퇴직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자, 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퇴직연금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전부 상속세 내셔야죠. 근데 이제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그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에 대한 퇴직연금은, 받다가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상속세는 당연히 내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연금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할인해주고 뭐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소득세와 상속세는 다르다. 소득세의 할인은 받을지언정 상속세 할인은 없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왜 월급 탈 때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소득세 내고 물려주면 상속세 또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 세금 내는 겁니다. 물려줄 때는. 그게 억울하면 상속세를 없애든가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세금은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곽금자님 안녕하십니까? 58세입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고 개인연금 납입 완료된 게 조금 있습니다. 현재 나이에 미국 ETF 주식을 연금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연금이 좋을까요? 앞으로 5년 이상 직장 생활 가능합니다. 네. 미국 ETF 주식으로 하신다는 거는 미국 ETF 하십시오. 저는 뭐 주식 추천하지 않으니까 어느 게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좋을지 중국이 좋을지 한국이 좋을지 뭐 인도가 좋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해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투자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이 짱이다. 5, 6, 7, 8. 이게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늘을 보자님, 국민연금은 남편이 45만 원이고 저는 43만 원인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가요? 자, 남편이 45만 원 받다 돌아가시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금 타시던 금액의 대략 50% 정도가 일단 유족연금 지급될 겁니다. 그럼 한 2, 30만 원밖에 못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43만 원 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유족연금 받아봐야 우리 43만 원 받는 하늘을 보자님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유족연금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연금 43만 원 받으시고 얼마 받냐면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됩니다. 받던 연금 45만 원의 30%가 아니라 남편의 받게 될 유족연금의 3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잤네요, 지금.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천신님, 안녕하세요. 남편은 연금보험 2016년 15년 이구자 70세 연금 받기로 했는데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보험 있으신데, 지금 보험이 사실상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걸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텐데, 지금 해지하시는 것에 큰 손실이 없다면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너무 손실이 크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만희님, 국민연금 170만 원을 감액해서 114만 원 추급된다고 하는데 연기가 유리할까요? 그럼요. 국민연금은 내가 뭐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연기연금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우매님, 최저보장연금은 사망 시때까지 연금 수령이 확실한 건가요? 만약 사망 전에 연금이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저보장연금은 평생 연금을 확실하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혹시 일찍 돌아가신다면 못 받은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다 상속될 수 있으니까 사망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안티용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빨리 집에 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몽당님 감사합니다. 자, 소나무님, 군소급 납부일자를 제가 선택해서 납부 가능한가요? 아니면 60세 전 일시납 또는 월급이 많을 때 납부 가능한가요? 이게 군소급이 뭐지? 군소급은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약자로 말씀하지 마시고,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주승님, 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퇴직 전처럼 최고 금액 넣어야 하나요? 조금 줄여서 넣어야 하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퇴직 이후에 임의계속 가입할 때 내가 국민연금 얼마나 넣어야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은 없지만, 내가 평소에 재직 중에 내던 평균값을 내시는 게 좋다. 그건 B값이라고 합니다. B값. A값 말고 B값. B값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내 B값이 얼마입니까? 알려줍니다. 네, 금방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피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연금을 수령 중에 소득 일정 금액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감액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본인 소득을 추적하는지 매월 하는지 아니면 연말에 추적하는지요. 네. 소득이 일정 금액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월소득으로 체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바로 감액이 됩니다. 자, 근데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올해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이후가 돼야 국민연금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감액당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 소득 파악은 1년 지난 뒤에 되지만 그렇게 해서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직전 1년간 받아가신 거 전부 다 환불하셔야 됩니다. 환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추적하든 뭐 언제 추적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소득이 증가한 시점부터,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더 받아가신 연금은 나중에 결국은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더우매님, 비과세 한도 월 150 또는 1억 한도는 보험사 전체 비과세 가입 한도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금융기관 전체 한도로 따지는 것인지. 자, 이거는, 금융기관은 비과세 한도 151억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 중에서 은행, 증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는 상품만 총 한도를 따지는 거고요. 보험사 가입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저축성 보험 가입하시는 거 따지는 것이고 1인당 한도입니다. 1인당 월 150, 1억까지. 아시겠죠? 네. 안단태님,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이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집에 가야 되는데. 김만희님, 부부연금이 200만원, 개인연금 10년 분할 70만원, 현금 2억, 경기도 주택 8억 시세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부부연금이 200에다가 8억 시세에다가 뭐 이렇게 되시면 제가 보기엔 쉽지 않겠네요. 그쵸? 네, 이미 다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쉽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간신히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님 감사합니다. 오승우님 수고하십니다. 60세 이후에 퇴직 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추납 가능한지요? 퇴직 이후에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추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60세 이후에 직장 다닐 때는 제가 54만 원 전액을 납부하기 위해 64살 퇴직 후 기간을 늘리게 정금을 추납할 수 있는지요? 네. 60세 이후에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54만 원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추납 금액이 커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연금 64세쯤 되시면 연금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추납이 안 되고요. 60세부터 연금 개시기 전까지 그때 기간에 내가 과거에 안 낸 거를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소득을 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금액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걸 참고하시면서 결정하셔가지고 과거에 안 낸 기간에 대해서 60세 이후에도 내가 추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S 신님 51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7년 납, 7년 7% 최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납입기한 10년 늘릴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최저보장연금은 가입할 때 납입기한 정하셨다면 그 다음은 늘릴 수 없습니다. 가입할 때 정했던 걸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새로 따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궁화사라님 성인 답변 도움이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가제토님 감사합니다. 피터스님 오늘 많이 초과되었네요. 이게 점점 이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시면서 참여자도 많아지시고 질문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했으면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질문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연금 박사 라이브 시간을 1시간에 2시간 늘려야 되나? 아,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또 딴 사람 없나? 저 대신에 사실 분들 손 들어 손. 네, 연금 박사 2, 3, 4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시면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계시다가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1시간 하고 가고 그쵸? 딴 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종길님, 수나무님 다 감사합니다. 수나무님 군대 기간 동안 미납연금을 60세 일시불 가능한지 네, 추납 기간이기 때문에 60세 전에 가능합니다. 네. 자, 몽님 피곤합니다. 10시 넘었는데 박사님 감사합니다. 해피님 감사합니다. 수야님 기초연금 부부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합쳐서 받아야 되나요? 네. 계산은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급은 따로 받습니다. CJR님 감사합니다. 나미님 감사합니다. 질문 끝! 끝! 네, 김마희님 감사합니다. 송덕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1시간 20분째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노후 걱정,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건 저는 뭐 힘은 들지만 그래도 기쁜 일이고 감동스러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런 연금박사 2, 3, 4, 5, 6, 7, 8, 9, 10 다 잘 나오길 바라겠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노후가 행복하게 준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참여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9시에도 변함없이 연금박사는 찾아와서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